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 하루가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내일을 위해 잠에 들어야 할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깨어있으신가요? 내일이 오는 게 싫어서, 살아가는 게 남들과는 달라서, 아니면 단순히 잠이 안 와서. 각자의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조금만 떠들다가요. 여러분의 하루를 후련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저같이 수다 떨어드릴게요.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꿀잠을 책임질 서대문고의 수다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은 엔믹스의 Spin It On It입니다. (10월 25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DJ 임승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첫 노래 스피닛 언니 듣고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좀 손 건강이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손이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러져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는 금이 가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나름, 예, 이 정도면은 좀 일상생활에 이제는 영위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뭐, 깁스도 풀었고요. 그래서, 다시 정규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본을 써서 지금 원래 진행하던 그런 콘텐츠들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또 새롭지는 않죠. 늘 하던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또 오늘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근황을 공유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 근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전히 손이 아파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뿔뿔뿔 다니면서 뭐 많이 했었는데, 일단 대학교들은 대체적으로 좀 시험 기간이에요. 지금 시험 기간이고, 아마 저희 학교는 뭐 이번 주 제가 녹음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이미 끝나 있겠지만 아닌 학교들도 있을 거고요. 다음 주까지는 네, 시험 기간이라고 봐야겠죠, 대학교들은.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저는 시험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또 그거잖아요. 막학기잖아요. 막학기다 보니까 시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이 요 근래 몇 주를 보내면서 정말 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 시간이 아니면은 또 저는 기말고사 때면 뭐 기말고사는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열심히 쉬면서 공부도 하고 또 나는 토익 공부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옆에서 그냥 놀고 쉬고 이러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있어요. 손목이 다치니까, 아니, 손이 다치니까, 이게 제가 온 게 복서골절이거든요. 복서골절이라서, 이렇게 탁 치면은 이 중수골이 골절이 된대요. 5번, 5번째 중수골이 골절이 된대요. 손허리뼈라고 하죠. 제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또 그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손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게 되게 많았어요. 어떻게 저는 좀 춤추는 걸 좋아하니까 다친 것도 춤추는 것 때문에 다쳤으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못 하게 됐고요. 제가 또 한 몇 주 뒤면은 공연을 이제 해야 되는데, 몇 주 뒤에 공연을 해야 되면은 또 곡도 짜야 되고, 또 안무, 이번에는 또 안무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올스톱 됐어요. 올스톱 돼가지고 원래 기획하고 있었던 기획은 하나도 이제 하지 못한 채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억울하다고 하기에는 뭐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요. 그렇다 치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조금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깁스를 풀고 이제 보호대로 옮겨진 다음에 그 뒤에는 그래도 보호대니까 제가 왔다 갔다 차기도 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손이 좀 자유로워가지고 이것도 이제 타자도 칠 수 있게 됐고 대본도 쓸 수 있게 됐고, 사실 타자도 진짜 기본적인 것밖에 그냥 필요할 때만 썼고 나머지는 못했어요. 손이 생각보다 타자를 치는 행위 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깁스를 하고 있으면은 손가락까지도 움직임이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쉽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 뭐 그게 없으니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은 이제 재활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손을 너무나 고정시키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복서골절이 온 이 중수골 말고도 이 뭐라 해야 되죠? 그 4, 5번 손가락에 그 마디 있잖아요. 마디에 인대도 늘어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좀 여기는 이제 진짜 괜찮아져가지고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 가동성이 너무 내려갔어요. 지금 이게 또 고정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조금은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고 그런 게 생기는데, 여기가 너무 안 움직이고 고정을 시켜놓다 보니까 이젠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뭐 잘 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재활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재활을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재활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재활하러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할 거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빨리 나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치지 마시고,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곧 겨울이 다가올 텐데, 지금 10월 달이고 이제 11월 달 넘어가면은 추위가 엄청 크게 올 거잖아요. 곧 수능이면 수능 끝나고 나면은 또 영하의 추위가 계속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빙하가 온대. 빙판이 생기고 이럴 테니까 그때 넘어지면 저처럼 이렇게 손이 깨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를 되게 대비를 해서 여러분도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예 갑자기 가을이 또 스킵이 됐어요. 9월 달까지만 해도 좀 더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만 해도 저는 반팔을 좀 입고 다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금 그런 가을을 느낄 새가 한 일주일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갑자기 확 추워져가지고 지금은 예 날씨가 장난 아니게 춥습니다. 이제 낮에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밤에는 무슨 날씨가 이 약간 좀 미쳐 날뛰듯이 예, 막 4도, 5도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그래서 집에 창문은 열어두거든요. 창문 열어둬가지고 물론 그것 때문에 모기가 계속 들어가지고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좀 춥지가 않으면 그래도 바깥 공기가 집에 들어오는 게 시원해서 보통은 창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그거 딱 일주일, 2주일 열고 다시 닫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 열어두고 한번 잤다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렸거든요, 지금. 지금도 살짝, 예, 감기 기운이 있고, 약간 목이 좀 그렇거든요. 목이 좀 칼칼하고, 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예, 감기에 걸린 상태라서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제 창문 닫고 자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환절기 시기에 되게 굉장히 또 몸이 안 좋아지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또 지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코로나 예전만큼 막 그렇죠. 그 위험성이나 치명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막 감기 시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전염병이니까요. 여러분들 다 조심해서 그런 전염병 관련한 그런 것들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될 시즌이에요. 독감이 또 예, 곧 있으면 또 유행을 할 시즌이라서 제가 특히나 지금 좀 체감을 하는 게 독감에 걸리면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독감 걸린 게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한두 번 걸릴 때도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옆에 존재하니까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그런 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맞는 거니까요. 그래도 맞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너무 추우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하여튼간에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이죠.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면은 겨울이 온다라는 건 당연한 수순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예 아쉽습니다.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으로 그런 약간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계절인데 그런 계절이 잠깐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차가움을 맞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 자체가 조금은 아쉽고 그런 느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가을에서의 그런 날씨들 좀 즐기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또 계획을 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즌이 아니면 또 겨울에 막 나가서 막 놀고 한강 가서 떠들고 이런 거 자체가 조금 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또 곧 시험이 끝나시는 분들도 시험이 끝나셨을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마지막으로 나들이를 갔다 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이 차가워지는 겨울을 맞이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또 특히나 제가 겨울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앞에서 계속 그런 그 아쉬움을 얘기했지만 사실 겨울에도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게 좋아요. 그게 약간 되게 차갑잖아요. 날씨들이 되게 차가운데 그 속에서 약간 그런 몽글몽글한 분위기를 주는 그런 조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안쪽에 들어갔을 때 그런 따뜻함이 느껴질 때 그런 포근함 같은 게 겨울에 되게 많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날씨를 되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때 또 그때의 추억을 쌓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예, 이렇게까지 뭐 그냥 계속 떠드는 노가리 시간이었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 주 이슈 또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그동안 이번 주 이슈 못했었지만 그래도 이번 주 이슈니까 이번 주 거를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국정감사가 시즌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죠. 그동안 제가 뭐
그런 상황이라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국정감사가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라고 해야 되나? 저저번 주부터 계속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처들에 대한 감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입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금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좀 그런 동남아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금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그런 대처가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통위에서 거기 현장 감사를 나간다고 합니다. 현장 감사를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질의를 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지금 있고요. 외통위는 이곳저곳 지금 그런 데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미대사인가요? 네, 총영사관, LA 총영사관도 지금 간다고 하고, 이곳저곳 지금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청 서울시 뭐 이런 곳도 가고 있고요. 화두로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대책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대책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에 대한 질의도 계속해서 오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쏙쏙 나오는 가운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또 질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야가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늘 보던 것처럼 여전히 싸우고 있고, 한 가지에 대한 그런 결론의 도출이 막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언제나 늘 그랬듯이 국정감사가 늘 그렇죠.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뭐 계속해서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예전보다는 더 좋은 그런 결론도 나오고 그런 채택안도 나오고, 그러면서 예산안도 이제 편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은 더 좋은 결론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봤지만, 늘 그렇듯이 또 여야가 싸우고 있고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좀 솔직한 말씀이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랬듯이. 그렇지만 나라가 또 좋아지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런 그 국회에서도 이것저것 잘 파악을 해서 또 좋은 결론이 나오면 도출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얘기를 하면서 다음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KBO 플레이오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녹음이 나갔을 때는 플레이오프가 마무리가 돼서 그 다음에 누가 진출을 했을지 결론이 났을 상황이지만, 저는 지금 목요일,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며칠이죠? 23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23일에는 4차전까지 끝났고요. 4차전 끝났고 오늘 저녁에 제가 알기로는 5차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삼성 팬이고요. 그러니까 라이온즈 팬이고요. 라이온즈 팬이라서 저는 4차전을 보고 굉장히 환호를 질렀지만, 그래서 지금 2대2까지 왔고요. 이글스랑 라이온즈가 이렇게까지 접전해 버릴 거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총력전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최원태가 등판을 하고 이글스에서는 코디 폰세가 이제 등판을 해서 마지막 혈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오늘 상황은 그렇고요. 아마 녹음일이 나갔을 때는 이게 결론이 돼서 지금 잠실에 갈 그 팀이 확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이 올라가든 모두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왕이면 저 라이온즈 팬으로서 라이온즈가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저는 이글스가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그런 모습도 보고 싶기 때문에 물론 라이온즈만큼은 아닙니다. 어떤 팀이 올라가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이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본격적으로 수다 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We Go Up입니다. Never heard this type of flow, repression, no yeah. Tidal wave, beats about to go. You will never
beat me, but you're never gonna dare. Eating my leftovers, I left over what's left over. Like ring, ring, come and get close, so we take over. That's game over. Nobody do it like this. Nobody do it like this. You never catch me slip. I switch it on with a flick of the wrist. Let bygones be bygones. I never had no problems. The high road we gon' walk over. 'Cause icons be icons. What you gon' do? Looking good, looking fine, looking brand new. Unbelievable. 어림없거든, 어이없거든. You love it. When we pull up, know it's all on sight. We go up like wow, won't he kill us? Like wow, won't he villains? Half of me, baby, whoa. Up like what? Can you feel us? We go up like wow, wouldn't kill us? Up like wow, wouldn't villains? Half of me, baby, oh. This is how we do it, we go up. 우린 보란 듯이, yeah, we run it up. 불을 지필 거야, burn it up. 세상 꼭대기에 say my name. 우린 판을 바꿀 game changer. Definition dangerous. Clock is ticking, buckle up. Bet you never met a monster like me. I never stop, don't forget we gon' make it. We go up like wow, wouldn't kill us. Like wow, wouldn't villains. High from me, baby, whoa. B-A-B-Y-M-O. We go up like wow, wouldn't kill us. Like wow, wouldn't villains. High from me, baby, oh. This is how we do it, we go up. 서대문 마이 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앱 혹은 유튜브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두고 끝장을 보는 이슈 다방을 진행하게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범죄 단지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해볼까 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캄보디아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또 예전에 일했던 KBS에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보도를 했었던 내용이라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뭔가 개요처럼 설명을 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심해지고 있더라고요. 범죄단지 이 현황이. 그래서 이제는 사회 현상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고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재난이죠. 재난 수준까지 지금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은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한 번 더 이 주제를 들고 오게 되었고요. 지난번에 그게 어떤 배경으로 형성이 됐는지는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그런 현황과 그런 수법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몇십 분 동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중화권 범죄 조직과 관련이 되어 있죠. 지금 삼합회라고 하는 그런 저희가 아는 그 유명한 일본으로 따지면 야쿠자고 우리나라 따지면 뭐 조폭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 뭐 한 번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은 캄보디아도 그렇고요. 미얀마, 라오스 이런 곳들이 되게 정치권이 부패해 있는 곳이에요. 캄보디아는 훈센 총리가 그런 범죄 단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고 있고요. 캄보디아 정도면은 덜한 편입니다. 미얀마는 알다시피 또 군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쿠데타 상황이고요. 라오스 역시도 정치권이 굉장히 부패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이 치안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상황에서 이곳을 지금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곳의 정치권이 중국의 그런 범죄 조직이라고 할까요? 범죄 조직 그리고 자본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런 상합회의 그런 자본에 합쳐서 공권력이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단지가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도 일본과 더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몸값이 많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납치를 많이 당하고 있고 몸값을 굉장히 높이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면은 감금 인원이 꽤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추정치로는요, 감금 인원이 한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런 단지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높다 보니까 높은 장벽으로 또 둘러싸여 있고 되게 닫힌 사회이기도 하고요. 이 범죄 조직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실탄으로 총기가 장착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부, 언론, 군대, 경찰 뭐 이런 범죄 조직 다 한통속으로 지금 고스톱을 짜고 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은 탈출하는 게 되게 힘들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계속 추적 중이고, 한국도 그렇고요. 뭐 베트남에서는 몇 년째 계속해서 이런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출 작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예전에 그 캄보디아랑 그런 곳들이 조금, 그런 새로운 단지들을 만들려고 해서 그런 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던 가운데, 그게 조금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져서 그곳이 다 빈 곳이 된 곳이 많거든요. 그런 곳을 중심으로 지금 범죄 단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캄보디아는 예전에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잖아요. 킬링필드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렇다 보니까 경제력이 많이 상실한 상태였고, 그래서 원조를 계속해서 받고 있거든요. 국제적으로 원조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라서 어떻게 보면은 캄보디아 관광객 수도 한국인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좀 인식 자체가 캄보디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국가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박혀 있을 텐데,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또 설명이 편해지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많은 그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곳이 또 캄보디아고, 캄보디아에서 또 지금 협조도 잘 안 해주고 있죠, 경찰에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범죄자 송환을 하기 위해서 갔을 때도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서 그렇게까지 뭐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니, 지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일종의 그런 자원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끊자라는 의견부터 해서, 심하면은 군사작전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국정감사 시즌이라는 걸 밝혔었는데, 국정감사 중에서도 여야 쪽에서 동시에 그런 군사작전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타진이 되었고요. 물론 실제로 군사작전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군사작전이 벌어지면은 나타나는 그런 파급력, 파장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또 중국이 엮여 있기 때문에, 그런 파장력을 생각을 하면은 아마 쉽게는 그런 게 이어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만큼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고, 십만 명 정도가 거기에 갇혀 있고, 우리나라의 피해 사실이 굉장히 또 그 안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도 가고, 그럴 법한 상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해는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캄보디아에서의 피해 사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처음에 그렇게 밝혀졌을 때도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이라고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범죄단지들이 있죠. 원구단지, 뭐 망고단지, 그리고 프린스단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지들이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캄보디아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계속해서 폐쇄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건마저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문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아누쿠빌 쪽에서도 뭐 많은 곳이 지금 범죄단지로 행해지고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범죄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예전에 알포인트를 촬영했던 그런 보코시라는 곳이 있거든요. 보코산 쪽이 있는데,
거기서도 뭐 계속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저희가 그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그 박람회 참관을 하고자 했던 20대 대학생이 거기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도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또 특히나 고문 흔적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또 큰 그런 파장을 일으켰고 분노를 일으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랑 지금 바벳 그리고 이곳 쪽은 남부 쪽이 지금은 여행금지 지역이 되었고요. 뭐 포이펫도 서부 쪽이긴 한데 서부 쪽 포이펫도 여행금지 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은 지금은 출국 권고 단계에 있을 거예요. 이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여행금지가 4단계로 나눠지는데 3단계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도 그런 뭐라 해야 돼요, 대처법이나 막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열심히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그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려야 될 게, 지금은 어지간하면은 이런 지역을 안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전의 사례들도 계속해서 있잖아요. 이 애초에 여행금지라는 게 지정이 된 것 자체가, 그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지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나라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 BJ들이 가가지고, 뭐, 엑셀 방송을 한다느니,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가 뭐, 취재를 해보겠다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관종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가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외교적인 결례까지는 아니죠. 지금 그쪽에 결례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외교적인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데는 지금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는 마당에 그런 데에서 하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 주변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저희 이걸 좀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그런 데는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닌 걸로 계속이 파악이 되고 있고, 캄보디아는 뭐 계속해서 이게 때려 박히고 있으니까 경찰 쪽에서 어느 여러 곳에 계속해서 닫고는 있는데, 10월 달에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계속 그런 대대적으로 그런 걸 알려주기도 했고, 그래서, 폐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골든타임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번 주에 다 소탕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진짜 잡을 수 없는 시골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라오스로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잡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노래 하나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갈 건데요. 이게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BAP의 Wake Me Up 듣고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다 잃어버린 Bring me up, bring me up 날 찾아내야 해 한계를 뛰어넘어 이대로 멈출 순 없어 Bring me up, bring me up Wake up, we press 어느새 그 순수했던 내는 컸어 이제 내가 불안한 사회인 주체겨워 새로운 나와 뽀야의 낙원을 삶의 가슴에 가치를 매길 수 없어 난 건 바꿀 수 없는 life 우리 현실이란 가마솥에 죄란 너 삼은 건 통이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맞을 듯 불어나는 너내 게임에 왜 김에 행운 표까지 lane You ain't like you 맞춰 더 자신이 내내 또 다른 날개와 걷혀있던 희미한 불빛 Wake me up 눈을 떠 Wake me up 다 늦기 전날 일으켜 새로워진 내 심장 속 떨림 Wake me up 소리쳐 You wake me up 엄청난 짚어트 하나 둘씩 또 맞춰간 게임 Wake me up, wake me up 지금의 날 믿어 나를 향해 던진 물음표 없는 그 질문들 Wake me up, wake me up Viva la revolution, yeah 정신 바짝
다른 눈치 보상 그 착각 회색 빛깔 도시들의 탁한 공기와 차가워진 온김 썩어 빠진 해와 척추의 옹지 차갑게 타락해버린 진실 분열된 주체 속의 껍질 Free love real 내내 꽃다른 날개와 꽂혀있던 희미한 불빛 Wake me up 눈을 떠 Yeah, wake me up 다 늦기 전날 일으켜 새로워진 내 심장 속 떨림 Wake me up 소리쳐 Yeah, wake me up Wake me up 눈을 떠 Yeah, wake me up 소리쳐 Yeah, wake me up 다시 살아나는 감각 눈앞에 열린 이 길을 따라 Bring me up, bring me up 새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 원했던 답은 저 실험에 눈 멀어 목소리 내는 것 자체가 되는 게 속히 걸어 고민은 버리던 현실에 내게 수에는 벌어 You wake me up 이제 새로운 나만 펼쳐내워 이 순간 내 모든 걸 던져 숨겨왔던 진실을 찾아 Wake me up 눈을 떠 Yeah, wake me up 내내 영혼까지 전부 남김없이 다 불태워 Wake me up 다 깨워 Yeah, wake me up Wake me up 날 깨워 Yeah, wake me up Wake me up 날 깨워 You wake me up BAP의 Wake Me Up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은 어쨌든 캄보디아에 어쨌든 그런 포커스가 가 있는 와중이지만 다른 곳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얀마도 어떻게 지금 군부 쿠데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무법지대로 전락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국가적 통제는 당연히 덜할 거고 지금은 미얀마 쪽에서 그렇게 일어나면 저희가 거기에 내전 중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구출작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또 전쟁 참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로 이동을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더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무법지대니까 여기는 아예 선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고 실제로 고어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에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미얀마로 보내진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장기 적출 수단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예전은 아니죠. 최근에 벨라루스 출신 모델 중에 베라 크라브초파라는 분이 계셨고요. 10월 4일에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태국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4일에 연락이 두절이 되었고 여기서 취업 사기를 당해서 범죄단지에 납치가 돼서 장기 적출에 당했다라는 뉴스가 타블로이드지들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사관에서 확인을 했고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미얀마 쪽에서도 그런 게 이어지고 있고요. 미얀마는 뭐 사실 대부분의 지역이 여행 금지 지역이에요. 특히나 여기를 갈 이유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골든 트라이앵글에 속하는 곳이 또 라오스라는 국가도 있는데요. 라오스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인지도가 조금 약하지만 여기는 중국발 자본으로 카지노 도시를 굉장히 많이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불순한 자본들이 당연히 많이 모이겠죠. 그래서 마약 미매, 뭐 야생동물 미매, 돈 세탁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곳이라서 범죄 단지가 형성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곳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뜨기 진작부터 여기는 여행금지 구역이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곳이고 필리핀 역시도
뭐 여기는 워낙 유명하죠. 예, 치안이 안 좋은 곳이라고 워낙 유명하지만 여기도 뭐 범죄단지들이 정보 허가를 받아서 세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리핀은 진작부터 원래 치안이 안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는 나왔었고요. 근데 뭐 자주 여행을 가시니까 그런 거를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필리핀 역시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가 있는데 유럽 국가의 조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조지아의 휴양 도시인데 바툼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도 범죄단지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전부터 사이버 스캠이 굉장히 악명 높은 곳이라고 해요. 여기도 돼지 조사를 위한 곳이 진행이 되어 있어서 여기도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두바이에서도 이 범죄단지로 팔아 넘기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피해 사건이 이제는 뭐랄까요, 그런 취업 사기로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사기뿐만 아니라 그냥 여행을 가서 그냥 대놓고 납치를 하는 그런 방법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그냥 그게 있어요. 절대 쉽게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 들어가셔도 이게 좀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스톱해서 얘기하는 건데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연봉이 1,000이 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잖아요. 당연히 이게 뭐랄까요? 올라가야 자신을 증명하고 그런 단계가 올라가야 연봉이 오르는 구조에서 저희는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고수익 알바라는 것에 혹할 수는 있습니다만 세상 어느 곳도 그렇게 편하게 돈을 주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늘 아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그런 쪽 캄보디아나 동남아라는 지역에서 월 1,000을 주고 여러분들을 고용을 해서 합법적인 일을 진행을 하는 곳이 생각보다 아니라 그냥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런 사기를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게 좀 있다면 이제 지금은 오로지 그런 취업 사기 명목으로만 진행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그냥 여행을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대놓고 납치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우리가 좀 간과하는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계속해서 피해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 치안이 굉장히 좋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안이 되게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뭐 여행도 가고 그런 데서 여행을 되게 가서 뭐 이런 경우도 생긴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이라서 그렇지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 우리나라에서 다녔던 것만큼 그렇게 다니면 당연히 지금 이 범죄단지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 온상이 되게 쉽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여행을 많이 가는 이유도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그런 피해가 일어나는 이유도 물론 그냥 이건 재해지만 당연히 재해고 당연히 그쪽이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 또 맞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행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한 번쯤은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이국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게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을 넓혀가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데를 가야 할까라고 하면은 저는 그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또 가실 일들이 있으면은 특히나 본인의 신변의 안전에 되게 유의를 가해야 된다. 특히나 또 캄보디아의 최근에 대사관에서 일이 있었던 걸 보면은 거기도 지금 뭔가 그런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지도 않고 막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대사관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것도 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대사관이 뭐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그런 사건들은 늘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안전에 더 국가의 도움을 너무 바라기에는 생각보다는 대사관들이 하는 일들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할 수 있는 일도 없고요. 당연히 그 나라가 부패했으면 다른 나라가 거기에 공권력을 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전쟁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일들을 좀 재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런 피해 사건들이 터지고 특히나 그런 피해자들이 제 또래다 보니까 돈을 벌어본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되게 가슴이 아파요. 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그런 피해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도 되게 원통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그런 피해자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요. 그런 사망자나 그런 분들이 생겼을 때 그런 명복을 빌고 아무쪼록 좀 그런 범죄단지에서 일하는 피해자분들이 좀 무사하게 우리나라로 송환이 돼서 다들 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구조작전을 조금 더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대적으로 좀 서둘러야 좀 더 피해자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녹음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듣고 노래 하나 듣고 오늘 녹음 마무리 할 건데요. 마지막 곡은 차지연의 All Day입니다. 아직 넌 내가 누군지 몰라 또 어둠 속을 지키는 환한 눈빛 그 잔인했던 시선들 외롭던 순간들 이제는 저 멀리 사라져 살아남고 싶어 미칠 듯한 울부짖음 속에 더는 참지 않아 원하는 건 I'm gonna break it down 갚아줄게 더 거칠게 말해 어두움 속 진실을 가시 박힌 온몸의 상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 all day 차가운 시선이 날 짓밟아 그 숨 막혔던 1분의 초의 순간 날 바라보던 위선들 잘못된 침묵들 전부 누굴 위한 것인가 I don't care about you 원하는 건 오직 진실뿐 마음껏 찔러봐 중요한 건 my own and only one 다 보여줄게 더 빛나게 멀어졌던 내 꿈들을 끝이 없는 곳에 떨어져도 난 다시 이겨낼 거야 원하던 그곳에 원했던 모든 걸 다시 찾을 거야 소중했던 나의 아주 작은 꿈들을 갚아줄게 더 거칠게 말해 어둠 속 진실을 가시 박힌 몸의 상처는 아직도 너를 기억해 보여줄게 더 빛나게
잠들지 못한 채 떠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다 친구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녹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이 사안인지라 되게 조심스럽게 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도 하면서도 어쨌든 제 또래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격앙되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은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실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분노스러운 게 이게 녹음에 계속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조금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DJ가 돼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호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종교는 없지만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피해자분들도 잘 해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명복을 바라는 수밖에 없겠네요. 하늘에 좀 빌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10월 25일 임승혁의 꿀잠 자세요 마감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수등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